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동백꽃, 샤프란, 아네모네, 해바라기. 이 꽃들의 꿀말 속에 공통된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만화가 허영만님의 기다림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기다림이란 법시가 바로 쌀이 될 수 없듯이 세월을 재촉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 같다고요.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담당자에게 마구 채근을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담당자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급하겠어요. 재촉하지 않고 상황을 잘 기다려주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남들에게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엔 단어가 좀 생소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진액들이 마르는 건조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과 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 다른 증상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나머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눈, 그다음에 코, 입, 그다음에 인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나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 예,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예, 기침이라든지 가래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폐렴이나 이렇게 같이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침샘에서 예, 침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소화액도 분비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관절들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뻣뻣한 증상들을 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 쇼그렌 증후군은 특히 특징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진행되는 유지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일부에서는 경미하게 증상이 입이 좀 마른다, 건조해진다, 피부가 건조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과 발이 좀 뻣뻣하다, 예, 그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좀 활동을 하면 부드러워진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도 되는데요. 이제 아주 드물지만 이제 심해지면 심장이나 예, 폐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돼서요. 심근염이 나타나거나 이제 폐가 굳어지는 폐 섬유화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쇼그렌 증후군이 그냥 뭐 건조해진다가 아니라 사망까지도 갈 수 있다니까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듣고 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굉장히 사실 뭐 치료 방법이 말하자면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그냥 어쨌든 건조증이니까 예. 물을 많이 마시면 예.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돌다 보면 건조라는 게 예. 수분이 부족한 거니까 그냥 많이 뭐 수분 충족으로 인해서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네네.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수분이 갈증이 났을 때는 그때 수분이 부족을 하지만 네네. 이때 쇼그렌 증후군의 이제 건조증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는 건조증이면 수분이 부족한데 그것은 다시 이제 기혈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건조증은 수분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진액이 다 부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또 윤기 있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가 마시는 물만이 아니라요,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액, 골수의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진액은 우리 몸 안에 좋은 내분비 호르몬이라든지 이제 체액을 모두 일컫는 말인데요. 예, 가령 이제 액체 성분의 영양분으로는 이제 피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뇌수라든지 골수, 예, 정액이라든지 기타 영양분이 들어있는 체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생성된다고 동의보감 내상문에 적고 있는데요. 이때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음자는 마신다는 음료, 물도 되고요. 액체 성분의 영양분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식이라는 것은 고체 성분의 이제 영양분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상에서 밥이라는 것은 식에 해당이 되고 국물이라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음과 식을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의 영양분이 생겨서 건조증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한 수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영양분이 예. 뭔가 잘못돼서 뭐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뭐 흡수가 안 된다거나 여러 문제가 추가적으로 합쳐져서 발생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약간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말하자면 충격을 받았던 게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사망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을 때, 기력이 탈진할 때 뭐냐면 입이 텁텁하다고 표현을 하고 물도 잘 넘어가지를 않고 입이 마른다고 또 목 안이 또는 목구멍이 이렇게 마른다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바짝바짝 건조해져서 말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조문, 건조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몸에 이제 겉부분에 건조증이 생기면 피부가 터지고 갈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터지고 갈라지는 게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이 물을 좀 많이 만지면 손끝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조해지면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서 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톱 끝에 가스라기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의 외부의 건조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몸의 내부에 건조증이 생기게 될 때는요, 정열이 고갈되고 결국 뼈에서 피를 만드는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결국 골수가 약해집니다. 골수가 약해진다는 것은 골다공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간이 건조하고 빡빡하고 이런 느낌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를 상하로 표현을 할 때요, 배꼽 윗부분으로 건조할 때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고 코안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열감이 나타나고 입안이 화끈거리고
침을 삼킬 때,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서 음식물이 걸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배꼽 아래쪽으로 건조증이 나타날 때는요, 변비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장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대변의 흡수와 장에서 수분을 자꾸 흡수를 하려고 하고, 수분을 흡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초에 있는 콩팥에서 술을 주관하는 장기인데요. 이 기능들이 약해지고 또 전립선도 비대해지면서 건조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소변이 잘 나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에 반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침에 일어날 때 뻑뻑하고 손발이 마모감이 오고 굳어지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피부가 좀 갈라지고 가렵고 뭐 심지어는 피까지도 좀 나는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피부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땀샘 주위의 이제 세포의 염증은 결국 이 생성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피부의 건조를 유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또 한방에서도 망진이 중요한데, 이제 촉진상으로 손에 이제 피부, 척부를 만져본다고 할 때 척부는 우리 손목에서부터 팔꿈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진찰을 할 때 맥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척부를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져서 피부가 윤택한지 촉촉한지 또는 약간 꺼끄러운지를 따라서 피부의 강도를 윤택한지 건조한지를 꼭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제가 진찰을 할 때 노션이나 화장품을 바를 때 얼굴에 여성분들이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뭡니까? 화장품이 잘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상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몸에 화장품을 바르는데 노션을 바르는데 피부가 잘 먹는다. 그러면 몸 상태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잘 뜬다는 표현을 하고, 화장이 멋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바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이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는요,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단시간에 샤워를 하시고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습제를 사용을 하는 것은요, 피부에 이제 수분을 유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보통 주변에 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건조하게 뭐 그냥 피부가 좀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방에서는 볼 때 망진상에 피부를 윤택한지를 보는데요. 그것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게 색입니다. 그래서 색과 맥에서 항상 중요한 게 맥보다 먼저 앞서는 게 색이거든요. 그래서 색이 윤기가 있고 반짝반짝 생기가 느껴질 때는 기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열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진액이 마르게 되죠. 그러면 피부가 이때는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논이나 밭을 보면 되죠. 바짝 말라 있고, 논바닥이 바짝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의 피부도 대표적인 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발 뒤꿈치가 쩍쩍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보습제를 노션을 발라줘도 한 2, 3일 발라주지 않아도 또 내부에서 또 쩍쩍 갈라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반해서 내 몸 안에 피부에 윤기, 수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열에 기가 너무 세니까요. 당연히 이 수분 진액을 말리면서 전조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으로 볼 때는 맥동수가 예를 들면 한 90맥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열 증상이 있으니까 건조 증상이 나타나도 이 열 증상을 같이 꺼줘야 이 건조한 증상이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 또 이 쇼그렌 증후군이
호르몬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그 여성분들 그 뭐 질건조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질건조증은 비특이적 증상인데요. 이제 건조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한 30% 정도가 되고요. 네. 대부분의 한 50% 정도는 여성분들은 이제 심장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나 우려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이 건조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건조해지게 되니까는요. 당연히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이제 피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써먹써먹해지면서 생활이 이제 윤택한 기운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가 생리양도 좀 적어지고 예, 잠자리 때 예, 성교통 증상으로 자꾸 피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건조증이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또 하나는 이제 염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예, 염증 검사를 했는데 염증은 별로 없고 좀 건조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염증, 예, 건조증을 좀 발라주는 외부 약을 하는데 이것도 하시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진액을 생기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이때는 진액을 생성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열에 의해서 여성분들이 심한 우라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외부의 열만이 아니라 내부에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신경을 쓰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예, 음식을 잘 먹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예민하게 심장에서 이제 자율신경 조절 기능에 의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요. 열이 생기면서 피부뿐만이 아니라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질건조증까지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때는 한의원에서 꼭 정확하게 이제 체질 검사라든지 심장이 이제 우라 증상이라든지 그 밖에 본인의 이제 쇼그렌 증후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조 증상인지를 꼭 찾아서 이 성교통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이런 여성분의 좀 고민을 좀 치료하신 실제 사례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43세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예,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상부는 열이 있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 하한 체질이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으로는 이제 3년 전에 진단을 받았고요. 이 여성분은 항상 피곤하고 발 뒤꿈치가 많이 5년 전부터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이제 갈라지고 쇼그렌 증후군이 있고 이제 이래서 이제 잠자리를 물어보니까 예,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성교통이 있어서 잠자리도 잘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상열 하한 체질, 예, 하부는 차면서 진액은 말라가고 예, 상부는 이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오래 잡아야 되고 상부에 열이 먼저 꺼지고 하부에 진액이 이제 보충이 되면 아래 예, 질 부분에 이제 건조증도 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쇼그렌 증후군도 차츰 이제 개선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서요. 이제 6개월 꾸준히 치료해서 만족할 만한 치료 사례를 거둔 사례였습니다. 네.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왜 관절염 많이 예.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도 혹시 쇼그렌 증후군과 연관성이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네. 예, 관절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 기구가 구부려졌다 폈다, 관절이 구부려졌다 폈다 네, 그러면 네. 예, 우스갯소리로 윤활유가 부족한 거야. 네, 그런 예, 말씀들 그런 많이 말 하셔요. 표현하잖아요. 네네. 예, 이때 이제 활액락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런 액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건조증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좀 뻑뻑하고 또 발을 디디면 아픈 예,
족저근막염까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뭔가 뻣뻣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뻣뻣하고 아프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좀 걸으면 그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2시간, 3시간 또 많이 걸으면 또 아픈 증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해서 건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예, 관절 쪽에 이제 윤활유가 예, 진액 자체가 부족해져서 예, 관절염 증상이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까지 꼭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예, 뼈가 이제 깎이는 예, 골침식이 일어나지 않고 류마티스 검사를 하면 예, 류마티스 인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가장 뭐 좀 두드러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좀 모래 씹듯 입맛이 없다. 뭐 이런 뭐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좀 아무래도 입맛이 없어서 많이 안 드시다 보면 좀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 꼭 옆에 국물이 있던지요. 아, 예, 그렇지 않으면 물을 옆에 꼭 놓고 드셔야 됩니다. 물 말아 드시더라고요, 예, 항상. 그렇죠. 우리가 네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안 넘어갈 때 그냥 네. 물을 넣어서 후루룩 삼키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 목이나 입에만 예, 진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위장 자체에도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췌장에서 예, 소화액을 분비를 잘 못하고요. 위장에서 소마작용, 소화작용과 흡수작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요. 병원에 내시경 가서 검사하면 특별한 증상은 없고 그냥 위험 증상만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음식을 먹기가 어렵고 또 국물이 꼭 있어야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조금만 피곤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속 쓰리거나 예, 더부룩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예, 볶음밥이나 맨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요. 예, 건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몸 안에 예,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여러 우리 얼굴에 있는 진액들에 미치는 영향 중에 또 인후까지도 좀 영향 미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인후와 함께 호흡기에도 좀 영향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강이 건조해지고 비강이 이제 건조해지니까 예, 공기를 잘 데우지 못하고 이미 비강이 건조해진다고 하면 인후나 기관지까지도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건조를 주관하는 게 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장육부에서 폐가 튼튼한 사람들은 피부가 좀 촉촉한 경향이 나타나고요. 선천적으로 폐가 좀 약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공기가 닿는 곳이 코가 되고 이로 인해서 기관으로 통해서 예,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폐 기능이 약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잘 걸린다, 비염이 잘 걸린다. 특별히 병원에 가서 쇼그렌 증후군도 아니고 건조 증상도 아닌데 나는 가을이 되면 날씨가 좀 건조해지면 좀 피곤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목에 이런 분들은 기침을 해도 가래 있는 기침이 아니라 마른 기침을 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침을 할 때 가슴 저기 속에서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네.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내부에 예, 기관지 안쪽에서 이제 건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폐섬유화증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모관이 마른다, 자꾸 기관지염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 기침이 예, 3개월 이상 계속 가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폐 검사는 이상이 없고 이비인후과 가서 목은 나는 건조하고 마른 것 같은데 별 이상이 없다. 이제 이랬을 때는 예, 폐 건조증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사실 저희 그 몸 건강, 마음 건강에 그 건강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거의 상당수의 분들이 사실 소화불량으로 전화 많이 주시거든요. 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소화불량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도 대부분 이제 요즘 이제 여름에
땀은 이제 덥고, 네. 그 다음에 더워서 잠을 못 자고, 오히려 예전에는 가을에 이제 보약을 많이 지으려 오셨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여름에 나가면 이제 춥고, 그 다음에 밤에 잘 때는 또 덥고, 입맛은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보약을 많이 찾는 경우인데요. 네. 이분도 71세 남성분으로 5년 전에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고요. 항상 입안이 건조하고 음식을 삼킬 때 가슴이나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고요. 속이 쓰리고 아프기도 하고, 항상 본인은 국물이 없으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꼭 사례가 걸려서 이 사례가 걸릴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러다 죽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만성 천식도 있어서요. 항상 마른 기침을 달고 살고, 또 조금 걸으면 이제 숨이 차고 폐 기능도 좀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발이 뻣뻣하고 굳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가될 만한 약을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시면 한의원에 올 때는 대부분 한 가지 증상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같이 이렇게 소화기 증상도 있고 쇼그렌 증후군 있지만 손도 좀 뻣뻣하고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도 있고, 이랬을 때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소화기 증상입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내 몸의 오장육부에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의 내상문에서는 어떤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소화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소화기를 먼저 치료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남성분도 쇼그렌 증후군 건조증으로 인해서 소화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음지제를 쓰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보음지제에 이제 소화제를 써가지고 심장과 이제 간장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약을 써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그 쇼그렌 증후군이 단순히 이제 물만 먹는다고 뭐 좀 몸이 마른 게 고쳐지는 건 아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끝으로 좀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자기의 체질을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오장육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음과 식이 있는데 내가 물 종류가 있어야 꼭 음식이 잘 넘어간다. 이랬을 때는 수분을 조금 평상시에 잘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굳이 수분이 필요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 단단한 식종류, 고체 덩어리의 음식을 골고루 견과류라든지 콩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구강 관리인데요. 먼저 침 분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침 분비를 줄고 그 다음에 너무 이뇨를 시키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진액, 영양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뇨를 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이뇨제, 내가 약을 먹고 있는 약 중에 이뇨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카페인이라든지 담배는 당연히 니코틴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백해무익하니까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내가 별로 갈증이 안 났는데 감기약이라든지 다이어트약 성분들에 의해서요, 입이 마르거나 침샘이 건조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비의 입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제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고혈압이라든지 우울증, 특히 이제 파킨슨 병 등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약제에 의해서도 쇼그렌 증후군과 비슷한 건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건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내가 이제 물 종류를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야채라든지 견과류를 잘 섭취를 해야 되는지 꼭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자기의 체질에 맞게, 또 자기가 어떤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약에 의해서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지, 혈압약에 의해서 이뇨가 되면서 갈증이 날 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대체되는 약들을
일반 음식에서 찾아서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뽕나무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이 뽕나무는 정말 버릴 게 없는데요. 가지도 또 열매도 또 거기에다가 뿌리도 같이 약재로 또 차요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지는 뽕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상지라고 합니다. 이 상지를 동의보감에 보면 일단 몸에 지방을 제거해 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또 음식을 평상시에 이제 육류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저녁 때 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이 쌍지차를 꼭 한 잔씩 마셔서 복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상지의 열매인 오디인데요. 열매는 당연히 남자들의 정력을 왕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양기가 떨어지면서 발바닥에 이제 냉기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디를 즙이나 차를 내서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디에는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요. 이 면역력을 높이고 또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상지 뽕나무의 뿌리도 약으로 쓰게 되는데요. 뿌리는 쌍백피라고 합니다. 뿌리에 이제 겉껍질을 쓰게 되는데요. 이 뿌리의 겉껍질 쌍백피는 특히 이제 기관지, 폐렴이라든지 평소에 마른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많다든지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라든지 이제 폐렴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처럼 연하게 달여서 기침이 발생했을 때 식사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디는 정력을 강하게 하고 여성분들에게도 면역력을 보강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요. 오디는 이제 공복 시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 쌍지차는 특히 몸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저녁 식사 후라든지 잠자기 1시간 전쯤 복용을 꼭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뽕나무가 굉장히 각종 미용에 좋은 그런 식재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뽕나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드 TV 239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 우리 사촌 누나인데요. 네. 네. 다리의 양쪽, 복숭아 쪽으로요. 네. 까맣게 죽어가거든요. 예. 그쪽만 그러고 좀 피곤이 조금 괜찮을 때는 예. 이게 괜찮아지거든요. 예. 죽었다 살았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발바닥이 많이 아프시다고. 예. 발바닥도 아프고 발바닥도 차갑고 손도 차갑고 예. 배도 차갑고 허리는 수술하셨고 다리도 수술하셨고 지금 허리 수술은 디스크 수술하신 건 겁니까? 디스크라고 하시던데. 예. 협착증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사증 같아요. 예. 지금 누나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82이요. 82. 예.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154나 몸무게는요? 한 45, 한 5kg, 예. 6kg 그렇게밖에 안 돼요.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다는 건 혈압약하고 예. 고달증만 그 약만 잡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다리에 복숭아뼈 쪽으로 까맣게 변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양쪽 다리 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한 4년 전부터 그런데요. 예. 4년 후부터. 이거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갔더니 예. 이거는 뭐라고 특별하게 이야기를 못 해드린다는 소리를 하시더래요. 예. 그리고 한의원을 예. 갔더니 예. 한의원도 그렇게 진단을 확실하게 못 내리는데요. 예. 그게 어떻게 된 병인지 모르고 뼈에서 다른 그러면 누나 말로는 그러면 발톱도 검해져야 되지 않느냐. 예. 그쪽으로도 빨리 감아줘야 되고 손톱도 감아줘야 되는데 왜 그쪽만 그러냐 이거지. 양쪽만. 예. 병원에서 이쪽만 특별히 정밀 검사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예. 예. 지금 그 다리 저림 증상이나 발바닥 아픈 거 다리 저림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수술한 걸로 봐서는 그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협착증까지 같이 온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아픈 것도 같이 이제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하고 척추 협착증에 의해서 이제 다리 쪽 발바닥까지 기혈순환이 안 되니까 근막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예. 예. 누나분이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예. 예. 그 지금 다리 왜 그러냐면 제가 치료하는 분도 한 분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그분은 이제 오른쪽 발만 복숭아뼈 위쪽만 이렇게 꺼멓게 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누나분처럼 몸이 뭔가 컨디션이 좋고 순환이 될 때는 그 약간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살아나는 기색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몸 자체가 떨어질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더 침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허리 쪽하고 허리에서 어찌됐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허리 쪽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그쪽으로 기혈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혈 공급을 잘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누나분이 식사는 잘 하십니까? 예, 식사는 잘 하시고 예. 활동도 잘 하세요. 예. 음식은
특별히 뭐 가리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리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조금만요. 제가 시각장애잖아. 적으면 글씨가 따블이 돼요. 지금 잠깐만 내가 불러주시면 이거 라디오로 그렇게 녹음할게요. 아, 예, 네, 그러면 불러주세요. 네, 예. 불러주세요, 그냥. 예, 황기, 황기 6g, 예, 조금만요. 예, 황기 6g, 황정 4g, 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야, 제가 일단 지금 부르고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예, 황기 6g, 예, 황정 4g, 감초 2g, 예, 대추 2개. 예, 이거를 종이컵 4컵에 물을 넣고 종이컵 3분의 2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허리 다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아침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드시면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는 좀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네, 저희 딸인데요. 아, 그럼 따님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네, 나이는 43세고요. 아, 네. 키는 155cm고요. 네. 몸무게는 75kg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네네. 물어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아니고 저희 딸인데요. 예, 나이는 43세고요. 여자예요. 예, 예, 키는 155cm고요. 예, 몸무게는 75kg나 나가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발바닥이 어젯밤에 예, 뜨겁다고 그 선풍기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예, 예, 열이 많이 난대요, 그렇게. 예, 손도 뜨겁고요. 예, 예, 이명도 있고요. 예, 예, 두통도 자주 있다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어깨도 자주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예, 예, 신경 쓰면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예. 예, 아, 지금 이 정도죠? 네네. 예. 따님이 특별히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뭐 주사로 예. 간단한 건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아, 거기에 이제 주사 치료요? 예. 네네. 허리는 전부터도 좀 무리하거나 그러면 아프다고 했습니까? 네네. 예. 생리는 주기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네. 예. 현재 뭐 양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어머님이 현재 키가 이제 155고 몸무게가 75kg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제 이 몸무게 그 네. 체질 개선을 하면서 몸무게가 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예. 몸무게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었는데 예, 요 근년에 와서 먹어가지고 그래요.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예, 요 근래 좀 왜냐면 여성분들 중에 이제 잘 네네. 안 먹다가 스트레스가 생기면 잘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특별히 뭐 지금 스트레스 뭐 받는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예,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예, 근데 안마의도 그런 치료사니까 예, 여러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갔다 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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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전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예, 한 번 받은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가 한 10년이 넘었죠. 아,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 그러면요, 때죠? 안 나갔죠. 이제 예. 나간 지가 한 1년 정도? 예. 애가 갔다 오면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밤에. 아, 그럼 따님이 네네. 이렇게 술 혹시 하면 빨개지시는지 별로 표시가 안 나는지요? 표가 안 나더라고요. 예. 술로 잘 안 먹어요.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잡니까? 네네. 예. 지금 그 옛날에는 잠이 안 왔는데 요즘엔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체중이 갑자기 스트레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네. 그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위장에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요. 음식이 네네. 자꾸 당기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장의 화를 조절을 해 주면서 이제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그리고 첫째는 이명이 그렇게 오래 있대요 지금. 이명이 어느 쪽에 있으세요? 양쪽이 다 그렇다네요. TV 볼 때 예. 볼륨을 높이세요? 별로 높이지 않으세요? 높이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적어보세요. 향부자 6g. 황구자? 예, 황구자? 부자. 6g. 향부자 6g. 예. 그 다음에 복신 4g. 복신 4g요. 그 다음에 예. 창출 6g. 상출 6g. 6g. 진피 4g. 진피요? 네. 그 다음에 감초 3g. 감초요? 대추 네. 2개. 대추 2개요. 그걸 물 종이컵 5컵 넣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종이컵 1컵 나오게 달이세요. 네, 발바닥 그 뜨거운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네. 따님이 거의 아침 식사는 합니까? 네, 아침 식사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침 식사 하기 전에 먼저 네. 한봉 그 종이컵 한 잔 먹이고요. 한 네. 30분 전쯤에서요. 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따님이 몇 시쯤 들어와서 하세요? 저녁에 한 6시쯤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식기 전에 네. 그 음식부터 그 종이컵 만든 약부터 한 잔 먹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부터 먹이세요. 저녁부터요. 아, 저녁에는요? 아침에는 식전에 먹고 저녁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저녁 때 그 식사는 조금 약간 배고프게 먹고요. 네네. 그 다음에 7시 이후에는 금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꾸준히 하면 그 체질 개선도 되면서요. 네네. 우라에 의해서 이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네. 재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